이게 핵심이에요. 세포가 수명이 달라. 장 내에 있는 상피세포예요. 장 상피세포. 늘 먹는 거니까 이거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는 마치 권투선수하고 같은 거예요. 파이터예요. 우리가 음식 먹잖아요. 그럼 음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나예요, 나 아닌 거예요. 나 아닌 거예요. 음식은 본질적으로 적이에요. 근데 적을 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소화. 때문에 면역 시스템은 진화론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처음 발달한 곳이 소화기관. 그래서 칠성장어 같은 경우는 턱이 없어가지고 탁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리고 걔들은 면역계도 선천면역계만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도 선천면역, 후천면역 이렇게 나뉘잖아요. T세포, B세포. 그거는 턱이 있는 동물부터 나타나게. 왜냐하면 먹을 게 많아지니까, 이물질이 많아지니까 내재면역, 선천면역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면역이 나오는 거예요. B세포나 T세포. 상피세포는 3일에서 7일. 그 다음에 여기 레드 블러드셀, 적혈구는 뭐 90일에서 120일. 그 다음에 폐에 있는 세포는 400일 내지 500일. 그 다음에 뉴런, 뇌세포는 얼마? 60년 이상, 거의 평생을 써요. 그 다음에 평생을 쓰는 세포가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심근세포예요. 생명체의 핵심 성분이 갓 태어난 어린이는 물이 몇 프로? 80. 성인은 청소년, 노인은 그래서 더 적어지면 뭐라고 그러죠? 사망. 그래서 노화는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노화는 물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왜 물이 빠져나갈까요? 점점? 못 먹으니까요. 물을 못 먹으니까? 물을 많이 마셔도 빠져나가는데? 나이를 먹으면? 왜 흡수가 안 될까요? 기능이 떨어졌어요. 훌륭한 학생이네요. 왜 흡수 기능이 떨어질까요? 왜 제 역할을 못할까요? 세포가 같은 뭐죠? 물이죠? 세포 내부도 물이죠? 이건 지질막이죠? 왜 물이 점점 줄어들죠? 활성산소가 생겨서 뭐가 만들어졌죠? 단백질이 고장나는 거예요. 엉긴 단백질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200개 내지 300개였죠? 간에는 1700개 내지 2000개. 걔들이 망가진 게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먹을 게 많으니까 깨져. 그냥 방치해. 그러면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점 빠져나가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죠? 주름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엉긴 단백질이나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없애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오늘의 주제예요. 죽은 세포가 빨리 청소돼야 되겠죠? 네. 누가 잡아먹는다고 말씀드렸죠? 돼지세포요. 돼지세포. 돼지세포가 먹는 죽은 세포는 몇 개? 최대? 12마리. 그런데 돼지세포가 배가 부르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특히 포화지방을 섭취하면 돼지세포가 운동이 느려져요. 그래서 육류를 많이 섭취하시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포화지방 집어넣고 얘가 몇 마리 먹나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사진을 찍어 개수 세면서 하는 거예요. 사진을 다 나온단 말이에요. 형광으로. 영양소에 따라서 돼지세포 활성이 달라진다. 포화지방이 들어가는 거하고 불포화지방이 들어가는 거하고 세포의 염증 성분들이나 아니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면역세포가 방출하는 신호 전달 물질이 달라요. 이제는 분자론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잔 먹고 그냥 금식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세포 관찰하면서 단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걸 잘 응용을 하시면 복세 문민이 아니고 시대를 앞서가는 지금 이 시대는 영웅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웅은 전쟁을 잘해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영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식탁 위에 있는 혁명. 네, 식탁을 혁명하면은 우리 피부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우리 장이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죠. 혈당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혀요. 혈압은 내려가요. 의식은 맑아지고. 지금 보면 무슨 NF-kappa 스타1, 스타 P1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상한 글자 써 있죠? 막 이렇게 이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결국은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굶으면 낫는다는 소리예요. 인체에는 단백질이 10만 가지예요. 그거 몰라도 인체는 알아서 작동을 한단 말이죠. 하나도 몰라도 작동해요. 오토파지는 쉽게 말해서 굶어가지고 분해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지렉세포는 핵막이 있는 거예요. 핵막. 이 모든 세포의 막은 지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질의 지질을 먹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 막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막을 제대로 못 만들고 기능을 못 하게 돼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드시고 호두. 국산 호두면 더 좋은데 수입산의 8배입니다. 그 다음에
잣, 저는 이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칸 맛있어요. 초보자들도 맛있게 먹더라고요. 피칸, 마카다미아, 캐시넛,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산림청 이런 데서 산에서도 잘 자라는 계량종 만들어 사람들 거 소득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pH 5.5에서 5.5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효소의 종류가 50 내지 70가지가 있어요. 탄수화물은 얘들이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주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DNA는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티드로 만들어져요. 얘들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녀석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세포학적으로 보면 인체의 소화기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기능을 못하면 여러분이 단식을 해도 독소가 해소가 안 돼요. 이 효소들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식을 하시기 전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잘 보충을 하신 다음에 단식을 하셔야지 효과가 커요. 그리고 소점은 독성 물질을 머금고 있어요. 왜냐하면 혈액노를 독소가 돌아다니잖아요. 인체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흡수해서 저장하는 곳이 리소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독소가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해소하셔야지 효과가 커요. 수용성 노폐물은 소변으로 나가요. 지용성은 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섬유소가 없으면 재흡수를 해버려요. 95% 이상. 그걸 장간순환이라고 그래요. 간 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해독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연요법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를 못 하는 거예요. 독소가 나오는데 빨리 배출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나온 게 하나가 관장요법이에요. 근데 관장도 대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마그미를 10알씩 먹는 거. 마그미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드시면 한 1리터 내지 2리터 사이에서 한 3시간 설사가 나와요. 처음 단식을 하는 사람들은 두통이 있어요. 피부에 뭐가 나요. 가렵고 호전 반응이다. 그래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간독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아시겠죠? 오토파지는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고장난 거예요. 여기 엉겨있는 단백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엉겨있는 단백질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인체에 있는 수분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랬죠? 네. 우리가 H2O라고 그러지만 H2O는 수소결합을 하는 아주 독특한 물질이에요. 수소결합은 분자간 결합과 공유결합 중간 정도로 아주 다이나믹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 내에 들어가서 단백질 구조 사이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만들어줘. 그리고 DNA가 있으면 DNA 사이사이에 물 분자가 끼어가지고 DNA의 구조와 기능을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가 줄어든다는 거는 세포 내에 있는 구조가 달라지고 기능이 손상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속 먹게 되면 뇌세포는 평생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기능이 안 되는. 그런데 이 세포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면은 세포가 먹을 게 없죠? 그러면 세포는 계속 에너지를 생산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데 그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요? 세포 내부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는 다 세포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 세포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4시간마다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여기에 엉겨있는 단백질, 미토콘드리아 고장난 거 방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식을 하거나 칼로리 제한식을 하게 되면은 얘가 영양소가 안 들어오니까 방치된 엉긴 단백질들을 분해하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과정은 막을 둘러싸는 거예요. 고장난 것들을. 왜 막으로 공사할 때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서 공사하는데 안전막 해야 안 해요? 하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나사 하나 떨어뜨리면 빵꾸 나요. 그죠? 그것처럼 세포막으로 분해시킬 녀석을 이렇게 둥글게 싸는 거예요. 안전하게. 세포 내부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둘러싸신 다음에 이렇게 안전해졌다. 그러면 이걸 아토파고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다음에 리소솜이 얘하고 결합을 해요. 리소솜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산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퓨전 해가지고 얘들이 엉긴 단백질하고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해서 기본 단위인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뉴클레오티드 등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내부는 엉긴 단백질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죠. 그러면 염증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럼 세포 내부는 물이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가할 수 있죠. 이거를 부자로 뭐라고 그래요? 회춘.
또 환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치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치매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이러면 현대의학은 어떻게 하죠? 약 몇 가지 먹여요? 췌장약 먹이고 심장약 먹이고 치매약 먹이고 관절염약 먹이고 또 위보호제 먹이고 또 소화제 먹이고 또 먹이고 두통약 먹이고 해열제 먹이고 불면증약 먹이고 아주 번복을 하죠? 견뎌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칼로리를 제한시가하면 어떻게 돼요? 오토파지가 특정한 세포에서만 이루어져요? 아니면 전체에서 다 이루어져요? 전체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쪽의 세포가 스스로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 당뇨도 잡히고 혈압도 내려가고 관절염도 없어지고 치매도 개선되고 기억력도 증가되고 애들은 머리 좋아지고 그죠? 간단한 거를 제약회사에서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정부에서 이런 국립단식원을 운영하게 해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안 되면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게 해야 돼요. 국민은 가난해지는데 정부가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가보시면 경치 좋은 곳에 무슨 공공기관 건물들을 막 세워놨어요. 안에 들어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그런 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국민 세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걸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과정을 밝혀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스미 교수예요. 왜 노벨상을 받았냐면 오토파지를 조절하는 유전 발견했어요. 유전자를 발견하면 이건 확실한 거예요. 리소좀도 지질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수소를 안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수소를 안으로 이동시켜야지 안에가 산성화가 되는데 세포질은 pH가 7.1이에요. 혈액은 pH 7 내지 4, 5잖아요. 약 알칼리란 말이에요. 근데 세포내는 pH 7.1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리소좀은 pH 4.5예요. 그러니까 산성이란 말이에요. 수소이온을 이동을 시켜야 돼요. 수소이온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쇠약자들한테 단식을 시키면 위험해요. 특히 암 치료 다 받고 나서 몸이 완전 망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단식시키면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체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굶겨야 돼요. 그래야 세포들이 이 리소좀이 작동을 해서 제대로 노폐물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토파즈라는 언어를 만들어졌어요. 70년대부터 갑자기 올라가죠?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노벨상 타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시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리고 논문 수를 보세요.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논문들이 무슨 논문이냐? 단식 논문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세포, 또 오토파즈를 작동시키는 약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얘들은 약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스미 교수고요. 효모에 있는 거 발견했고 또 리소좀과 관련된 질병들, 그러니까 리소좀은 여러 가지 폐물들을 분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질병 목록이에요. 엉긴 단백질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체가 기능을 하려면. 그것을 빨리빨리 청소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청소를 못하면 질병, 잘 해주면 건강, 장수, 행복, 해피.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리소좀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1953년대 상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나 죽은 세포를 분해하는 과정도 리소좀이 관련돼 있는 분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단식을 하면 어떤 과정이 벌어지냐.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공급이 되는데 4시간 후에는 고갈이 돼요. 영양소라는 뜻은 인체를 구성하는 3대 구성분이에요. 영양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체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에요. 그래서 보통 탄수화물을 이용하니까 탄수화물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은 뭐라고 써 있어요? 프로 남짓해요. 단백질이 11에서 17%, 지질이 14에서 26%예요. 그러니까 인체에 저장된 탄수화물 양은 지질의 10 내지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탄소, 수소, 3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연계에는 106종의 원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106종 중에 단지 3개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질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수화물을 쓰는 거예요. 그 단백질은 뭘까요? 단백질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질소가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인체 내에서 탄소 지질로 변할 수 있고 단백질로도 변할 수 있어요. 그때 질소만 추가되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질이 탄수화물로도 변해요. 또 단백질이 탄수화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지방을 먹어야만 지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밥만 먹는데 계속 살찌고 있어. 지방이 늘어나고 있어. 변환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수화물은 1g당 몇 킬로칼로리를 내죠? 4킬로칼로리를 내죠? 지질은 9킬로칼로리를 내요. 단백질은 4킬로칼로리를 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인체에 저장이 될 때, 인체에 저장 시 탄수화물 3 내지 4g의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간에 보통 100g 정도 저장돼 있거든요. 간은 1.2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100g 정도 탄수화물을 저장하는데 그때 탄수화물만 저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질은 지질 1g당 0.1g의 물이 필요할 뿐이에요.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소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로서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저장되는 거는 탄수화물과 지질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장 효율이 지질이 보통 6배가 높아요. 우리가 겨울에 얘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굶어야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겨울부터 봄까지. 그래서 보릿고개.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을 넘겨야 되는데 탄수화물로 저장을 하려면 60kg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체에. 근데 지질로는 10kg만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인체는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하려고 하겠어요? 지질 형태로 저장하려고 해요? 지질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동물 그리고 식물들도 남아도는 에너지원은 무슨 형태로 변환시켜요? 지질 형태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찐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곧 에너지가 남아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남아도는 에너지를 무슨 형태로 저장을 해요?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왜? 에너지 효율이 높으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얼마나 저장이 돼 있냐 하면은 탄수화물의 효율이 낮죠?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아주 급할 때 혈당을 팍 올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100g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이 돼 있을까요? 탄수화물이. 토끼가 풀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수화물은 본질적으로 위급 상황에서나 쓰는 에너지원인 거예요. 급하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300g 내지 400, 이게 300~400g 밖에 없는데 이걸 얼만큼 쓸 수 있냐? 4시간 정도 쓴다는 거예요. 4시간. 지질은 얼만큼 저장돼 있냐? 지질은 13.5kg, 13kg 정도가 되고 있어요. 인체. 남성, 키 175, 몸무게 70kg 기준으로 해서 대략 13.5kg인데 13.5kg는 쓸 수 있는 양이 대략 일치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40일. 부처님은 며칠 금식하셨죠? 49일. 여러분 여기 최대 많이 하신 분 며칠이세요? 60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체 생리 누구나 단식에 대한 두려움만 없다면 문헌상 최고 오래 금식한 사람이 며칠인지 아세요? 384일이에요. 물만 먹고요. 물하고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먹어서 어쨌든 칼로리는 안 먹은 거예요. 인체는 칼로리가 제한되면 소모량을 최소화해요. 그래서 하루에 단백질도 40g에서 한 2, 3일만 지나면 4g 정도만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 필요의 90%가 장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0일간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지방을 조금씩 꺼내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식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 지방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뇌가 지방을 바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는 간을 통해 가지고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보낸 다음에 여기서 케톤체라는 걸로 변환을 해요. 케톤체. 그래서 뇌의 에너지로 쓰이는데 며칠 단식을 하면은 뇌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75%가 케톤체가 공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 포도당이 공급하는 칼로리는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현재와 같이 고도화된 뇌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원은 케톤체라는 거예요. 케톤체가 있음으로써 인간은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형 당뇨인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면 케톤체가 10mm몰까지 올라간다고요. 케톤체가.
제1형 당뇨. 그런데 이런 장기 단식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수치는 7mm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는 건강한 단식 상태예요. 케톤체가 이 수치로 올라갔다는 것은 세포가 무엇으로 인식을 할까요?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세포는 무슨 기구를 작동하기 시작하죠? 외부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뭘로 해요? 에너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톤체는 세포들에게 오토파지를 촉진하라는 신호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혈중에 케톤체가 증가했다는 것은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인체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서 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케톤체가 세포에게 들어가면 세포들은 지금 에너지 고갈 상태로 인식을 해서 오토파지를 촉진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케톤체는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 되는 거예요. 특히 케톤체가 빨리 증가하는 경우는 신체에 비해서 뇌 크기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성인은 2, 3일 돼야 케톤체가 이 수준이다 그러면 애들은 4시간이면 그 상태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남성이 빨리 올라갈까요? 여성이 빨리 올라갈까요? 여성이 빨리 올라가죠. 남성은 신체가 크잖아요. 그럼 노인들은 빨리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노인들은 천천히 올라가요. 여성들 중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빨리 올라가요. 예. 16시간이면 고갈이 돼요. 그러면 지방산이나 단백질을 이용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요. 그것도 한 2일이나 8일 되면 또 내려가요. 그래서 단식 기간에는 5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4시간, 2단계는 16시간. 간헐적 단식 이야기하죠? 네. 간헐적 단식이 16시간이에요. 2단계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단식 효과를 얻으려면 3단계, 4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8일 이상, 24일 그 사이에 끝내셔야 돼요. 얘가 종류예요. 아세트아세트산이 있고 베타부틸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세톤이 있어요. 그래서 인체 내에서 케톤체가 과잉이 되면 아세톤으로 호흡을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단식하면 입에서 약간 휘발성 냄새 나죠? 그게 아세톤이에요. 인체는 자기 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요. 그 다음에 소변으로도 나가요. 아세토 아세테이트 이걸로. 그래서 혈중에는 수산화 부틸산만 측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단식 했었거든요. 저작년에 12월 달에. 그래가지고 이걸 사세요. 단식을 하실 때. 에버트사에 케톤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4만 원밖에 안 해요. 아침 공복 상태에서 아침 한 10시나 9시에 이걸 측정하시면 혈당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케톤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등락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암 치유 범위예요. 암은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 있어요.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난 세포예요. 네.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은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들어오잖아요. 해당 과정은 산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발효를 하는 거예요. 아세틸코A라는 걸 만들어요. A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TCA 사이클이라는 걸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전자 전달계를 가요. 3단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단식에 대해서 사람들 설명할 때 또 치유 과정을 설명할 때 이것만 아시면 아주 맥을 짚으시는 거예요. 에너지 생성하는 과정은 3단계라고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가 뭐죠? 해당 과정. 이건 산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TCA 사이클. 세 번째는 전자 전달계예요. 그런데 이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TCA 사이클하고 전자 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는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과정 TCA 사이클 전자 전달계 중에 뭐만 할 수 있어요? 암세포는 해당 과정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산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포도당이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가 해당 과정에서는 ATP가 2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얘들이 30개 내지 32개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얘가 못 만드니까 똑같이 포도당이 들어가는데 얘를 못 만드니까 15배 이상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암세포 주위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혈관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해서 혈관 촉진인자가 있어요. 암세포들은. 왜냐하면 TCA 사이클과 전자 전달계를 작동을 못하니까 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딜레마예요. 왜? 몸이 허약하니까 영양소를 먹는데 그 영양소를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암세포들이 먹는 거예요. 왜? 해당 과정밖에 못하니까. 그러면 이 암이 미토콘드리아 고장이 나 있는데 고장난 수준도 다 달라요. 암세포들이. 똑같은 암이 아니에요. 천차만별이에요. 그 천차만별의 기준은 뭐냐? 미토콘드리아가 얼만큼 손상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손상됐으면 그 암을 악성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암이 되는 거죠. 완전히 미생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법은 없느냐? 대사적으로 했을 때 있다는 거예요. 지방산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세틸코A를 바로 만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방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암세포는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암세포는 해당 과정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방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건강한 세포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한 세포는 받을 수 있죠. 미토콘드리아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났으니까 지방산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살아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제도권 병원을 전전하다가 몸이 다 망가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 효과도 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포들이 다 유전자 기능을 정지시켜 놨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구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굶어야 되냐 무조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딱 1분만 더 끝낼게요. 케톤식의 핵심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칼로리의 지질 칼로리가 4 이상이면 돼요. 지질이 80%, 탄수화물 10%, 단백질 10%. 이렇게 하시면 오토파지가 천천히 진행되면서 케톤체가 30대 여성의 경우는 하루에 0.3씩 올라가요. 케톤 수치가. 그러면 혈당하고 케톤체만 자기가 측정해도 내 세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피칸 7.3 이렇게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별 5개예요.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견과류는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소금물에 1시간 이상 담그셔서 씻어서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간 독성과 신장 독성이 생길 수 있어요.